예, 코로나19 대응 관련 경상북도 대응 상황에 대한 3월 7일 정례 브리핑을 이철우 지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예, 마스크 쓰니까 소리가 잘 안 들려서 마스크 벗고 하겠습니다. 오늘 매우 슬픈 날입니다. 우리 확진자도 많이 생겼지만은 우리 성주 군청과 도청 직원이 비상근무 중에 도청 직원은 교통사고로 저녁 먹다 돌아와서 어제 사망을 해서 오늘 로제를 도청에 지냈습니다. 그리고 성주 군청 직원도 어제 제가 현장에 그 장례식장 다녀왔는데 오늘 장례식을 합니다. 이와 같이 공무원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경무에 시달리다가 성주 군청 직원은 쓰러져가 뇌출혈로 돌아가셨고 우리 도청 직원은 신입 직원인데 27세 정말 안타까운 나이에 저녁 먹고 돌아다 교통사고로 돌아갔습니다. 정말 명복을 빕니다. 3월 7일 0시 기준 전일 대비 63명이 증가되어서 990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럼 11시는 몇 명이냐? 998명이 되었습니다. 곧 오늘 지나면 1000명이 지나는 그런 만큼 많이 생기는데 질본에서는 1049명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 질본과 우리 차이는 대구시의 주소를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순간 998명이다. 그럼 0시 기준 63명은 전국 대비하면 13%고 누진 한지 확자로는 15% 수준이 되겠습니다. 경산에서 역시 48명이 발생해서 경산에 452명이 누적 환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 사망자 1명이 발생했는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경상북도에 이제 14명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영천 거주 78세 남성이 어제 확진 판정을 받고 오늘 중에 병원에 입원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서 병원에 가던 중에 사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분은 심장질환과 뇌졸중이 원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제 13명이 퇴원해서 완치자가 5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어제 3개 의료원과 동국대 경주병원에 총 60명을 입원을 시켰고 봉화의 푸른 요양을 확진 환자 51명 중에 49명이 입원을 했습니다. 2명은 병원에 가기 싫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어제 못 갔는데 오늘 중에 설득해서 입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병원은 1022병상 중에 776병상을 사용하고 있고 아직도 246병상이 비어 있습니다. 990명의 확진 환자 중 상계 의료원에 도내 병원에 473명이 있고 83명이 타시도 병원에 가 있습니다. 경증 환자 226명이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했으며 144명은 자가 격리 상태였는데 오늘 중에 경증인지 중증인지 분류해서 경증은 생활치료센터, 중증은 병원에 입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생활치료센터 경북 환자 102명을 추가 입소시켰습니다. 국가 지정에 61명, 우리 도 지정에 38명, 시군에 2명 그렇게 입원시켰다는 말씀을 입소, 이분들은 병원에 가기 때문에 입소했다 이렇게. 생활치료센터 준비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국가지정센터 7개소 있고 4개소의 경북 환자 몫으로 245실을 확보했습니다. 문경 서울대병원 경산 중소벤처연수원 7곡 대구은행 구미 LG기숙사 이 4곳이 우리 경북 환자도 함께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당초 도지정센터에 있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구 경북 연수원이 국가지정으로 전환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지정 생활치료센터는 32개소 820실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생활치료센터 준비에 의사와 간호사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3월 9일 날 신규 공중보건이 150명이 투입되기 때문에 의사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보이는데 간호사는 계속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는 간호사 자격을 가신 분들은 이때 우리 도에 많이 응시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천지 신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천지 5,269명 완료했고 교육생 1,280명 중 1,223명 조사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95.5%. 나머지 몇 명이 남아 있는데 한 67명 남아 있는데 이분들은 신도 교육도 안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역시 그래도 끝까지 추적해서 조사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천지는 초기에 포교 방식으로 종교색을 들이지 않고 문화 강좌 등을 열어 사람을 모으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교육생이라고 등록된 분들 중에 조사가 어려운 분들은 수년 전에 문화 강좌라고 한 번 참석했는데 재미가 없어 더 이상 가지 않았다. 나는 신천지 신도나 교육생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추적해서 이분들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체 검사는 현재까지 5,645명에 대해 실시해서 465명이 확진되었고 5,095명이 음성이며 85명이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검체 검사가 크게 늘어나면서 신천지 확진자가 늘어났습니다. 검체 검사 대비 확정률은 8.2%입니다. 일반 신도 검체 검사 4,761명 실시해가지고 90% 실시했습니다. 양성이 434명이고 음성이 4,274명이고 결과를 기다린 사람이 53명. 확진율은 일반 신도 중에서는 9.1%. 예비 신도 884명을 실시해가지고 양성이 31명, 음성이 821명, 결과되기 32명. 이거 확진율이 3.5%입니다. 그래서 모두 평균 내면은 8.2%나 신자는 9.1%, 예비 신자는 3.5%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특이 동향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산 제1 실버타운에 확진자 17명이 발생했습니다. 이거는 매우 우리가 우려하는 중에 하나인데 전체를 쿼터 격리 했습니다마는 그 전에 이미 이와 같은 감염이 된 걸로 나타나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시설 전체를 우리 모두가 쿼터 격리하지 쿼터 격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도의 군에서 운영하는 노인 요양병원의 확진자 3명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85세 여성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검체를 했더니 확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검체해서 보니까 2명이 추가로 입소자 1명, 종사자 1명이 발생해서 검체 결과 2명이 했지만 전체를 쿼터 격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봉화 해성병원에서 사망자가 나왔는데 이분은 주소가 태백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통계로 잡혔지만 우리 병원에 와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2월 11일 날 이암 말기로 해성병원에 입원했는데 3월 4일 날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망하고 검체를 해보니까 양성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봉화의 푸른병원 117명에 대한 검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현재까지 확진자는 51명, 아까 49명은 병원에 입원했고 2명이 오늘 중에 병원에 입원한다는 보고를 드린 그 사항입니다. 경산의 또 행복요양은 검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행히 확진자가 안 나왔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예방적 쿼터 격리에 대해서 어려움을 굉장히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사자 중에서 어린애와 같이 있는 집에서 아기를 돌봐야 되는 그런 분도 있고 이래서 월요일부터 쿼터 격리에 들어가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교체를 해라 이렇게 강력하게 집에 꼭 출퇴근하면 일을 할 사람들은 안 된다. 그래서 쿼터 격리를 확실히 지키도록 그 시장 군수에게 오늘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쿼터 격리하니까
여러 가지 이제 시간 외 수당이라든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도와 시군이 합쳐서 충분히 보상을 하겠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지만 이렇게 조치를 안 하고는 우리 경북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 소식을 들은 지역민과 코트 시설에 근무하는 분들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 보상은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확실하게 답변을 드릴 테니까 정말 코트 격리를 해서 이와 같이 해성 병원이라든지 포항 푸른 요양 같은 이런 일이 없도록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PC방이나 노래방 다중 이용 시설 방역을 강화하겠습니다. 우리가 방역의 날을 정했는데 도내 현재 관련 업체가 3,44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노래방에 갔다가 뒤에 간 분들이 확실히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거는 방역도 하고 또 좀 노래방이라든지 이래 다중 이용 시설을 가는 걸 좀 자제를 해주시고 이걸 법적으로 완전히 못하도록 할 수 있느냐 검토를 많이 했지만 그래서 손해배상이라든지 여러 문제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주분들도 좀 자제를 하고 또 이용하는 분들이 스스로 격리 사회적 격리 차원에서 해주시고 가면은 그 마이크나 이런 걸 소독을 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기부 금품이 들어왔고 조금 전에 육군 2군 사령관과 54단장님과 거기에 계시는 장교분들이 와서 어떠한 경우도 협조를 하겠다. 그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단 생활 치료시설 이런데 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혹시나 도민들께서 군이 오면은 좀 불안한 거 아니냐 하는데 옛날 군하고 요새 다릅니다. 그러니까 군이 우리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모두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력이 많이 동원은 되는 그런 시설들에 군인들이 많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로 이 안타까운 소식은 청도 대남병원에 우리 조선족 중국인이 간병으로 있었습니다. 이분이 60세 남자분인데 2019년 8월 22일부터 그 사고 날 때까지 대남병원에 간병을 했습니다. 그 사고 난 이후에는 2월 24일부터는 부곡 그 병원에 창녕 부곡 병원에 또 우리 음성 환자들이 갔는데 그분들을 또 같이 가서 간병을 활동을 했습니다. 2월 26일까지. 그런데 이분이 3월 1일 날 조금 열이 난다. 감염 증세가 있는 것 같다. 이래가지고 부곡병원에서 격리 조치를 했고 더 상태가 안 좋아서 3월 4일 날 동국대 경주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입원을 해서 몇 차례 검찰에가 조사를 했지만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5차례나. 그런데 3월 5일 날 목요일 날 마지막 6번째 하니까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남병원에 중국인 조선족 중국인이 근무를 하다가 이분은 이제 2019년 8월 22일부터 2020년 사고 날 때까지 있었는데 이분 때문에 감염이 되었느냐 이렇게 이제 우리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이분은 그때까지 전혀 증상이 없었다. 그런데 부곡병원에 간병하러 가서 증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됐는데 좀 더 역학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철저하게 조사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뭐 기부금품도 많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은 토요일이고 한데 언론 여러분께서도 정말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이렇게 근무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도지사가 오늘 총리 주재 그 중앙 중대본 회의 때 우리 지역에 문경 STX와 청송에 있는 그전에 대명 콘도였습니다. 소노벨 콘도 그 두 군데를 자체적으로 지정해서
대구 환자를 받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막 국가에서 지정해주면 더 좋고 안 해줘도 우리 스스로 해서 우리 환자도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받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정말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 도의사할 일이 가장 큰 일입니다. 어떠한 경우도 철저히 해달라고 했고 오늘 시장 군수님 곧 이어 회의시 영상 회의시 시장 군수님들도 지역민들이 좀 불안해합니다. 사실 이런 경증 환자들이 온다는 것은 불안해하지만 그래도 우리 똑같은 국민이고 또 대구 시민, 대구 경북이 한 뿌리인데 대구 시민을 받는 입장이니까 좀 적극 협조해달라 이래서 문경시장과 정성 군수님은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정말 국민의 생명과 재산 지키는 일을 제1로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의응답 그 순서인데요. 질의에 대한 답변을